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의 김기한 교수님 모셔서 게임, 스포츠 그리고 e스포츠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김기한 교수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스포츠의 관점에서 게임과 스포츠 그리고 e스포츠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관련돼서 미래 전망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1970년대입니다. 70년대 뉴욕의 브랑스의 한 스트리트 댄서의 모습인데요. 추고 있는 춤이 그때 당시에 태동했던 힙합 문화의 상징인 브레이크 댄싱입니다. 아무도 이 춤을 보고 이것을 스포츠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2021년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파리에 150년 전통의 샤틀레 극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술인들, 음악가들만 설 수 있다는 그런 무대인데요. 저 전면에 있는 스테이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2021년도에 개최됐던 월드 브레이크 댄싱 챔피언십 결승전 장면이고요. 미국의 빅터라는 선수가 이제 결승전 퍼포먼스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앞서 보여줬던 힙합 문화의 상징이었던 브레이크 댄싱이 스포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파리 월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 댄싱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힙합 문화의 상징이고 춤, 문화였던 브레이크 댄싱이 스포츠가 됐을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스포츠는 태초부터 원래부터 스포츠였던 것은 아니고요. 스포츠가 아니었던 인간의 행동과 활동들을 인간이 스포츠로 만들어낸 우리가 만든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놀이가 축구라는 스포츠로 진화를 한 것이고요. 무예로서의 태권도가 사람들이 만든 제도 속에서 우리가 아는 태권도라는 스포츠로 진화한 것인데요. 그 과정이 바로 스포티피케이션이라는 과정이라고 우리 인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는 스포츠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스포티피케이션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도화인데요. 표준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적용되는 룰과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도화라는 것은 그 룰과 규칙을 집행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는 페어 플레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 조건이 충족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승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승복할 수가 없겠고 그러면 평화로운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From Ritual to Record라는 책의 표지인데요. 알란 거트만이라는 미국의 영문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가 있는데 1979년도에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고대 그리스의 종교 제전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태동했는지 근대 스포츠가 그걸 설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놀이, 스포츠가 아니었죠. 놀이로부터 스포츠가 진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놀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 나오는 organized play, 규칙이 있는 놀이를 우리는 게임이라고 부르고 그 게임 중에서 다양한 종류의 게임 중에서 승패를 나누는 경쟁적인 게임을 우리는 컨테스트라고 부르고 그 컨테스트, 우리나라 말로 경기가 되겠죠. 경기 중에서 피지컬 스킬, 신체적인 기술을 활용해야지만 할 수 있는 컨테스트를 우리는 스포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스포츠가 되기 위한 조건은 규칙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쟁적인 승패가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신체적 기술을 이용해야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었던 규정과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스탠다디제이션, 그 다음에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인스티튜셔널리제이션, 제도화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e스포츠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 게임 중에서 일렉트로닉 게임스, 전자게임이 스포츠화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게임이 e스포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게임이 e스포츠는 아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게임 중에서 스포티피케이션의 과정을 거친 게임들만이 e스포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하는 스포츠가 e스포츠이고 그 e스포츠는 대회와 이벤트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콘텐츠와 게임 IP를 개발해서 유통해서 매출과 수익을 내는 그쪽 산업과 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e스포츠는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의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또는 부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의 학술적인 정의에 의하면 Organized Competitive Video Gaming, 즉 조직화된 규칙과 룰이 있는 경쟁적인 게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임들이 바로 스포티피케이션 과정을 거쳐 e스포츠가 될 수 있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e스포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죠. 그 게임을 기반으로 만든 e스포츠 리그입니다. LCK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NBA 2K 리그라는 e스포츠 리그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는 미국의 프로농구 NBA, 실제 전통 스포츠의 농구죠. 그 농구를 시뮬레이션해서 만든 전자 게임이 NBA 2K라는 이름의 게임이고요. 그 게임을 가지고 다시 스포티파이를 하면 NBA 2K 리그라는 e스포츠 리그가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수년째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은 뚜르 드 프랑스 버추얼이라는 게임인데요. 버추얼 스포츠 게임을 기반으로 한 e스포츠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은 그 이미지 속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사이클링 머신을 타고 운동을 합니다. 사이클링을 페달을 돌리고 그러면 그 나의 퍼포먼스가 버추얼 공간에 디지털 공간에서 나의 아바타로서 구현이 되고 아바타와 아바타의 경쟁을 통해서 경기의 승패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두 가지는 실제 스포츠를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을 기반으로 한 e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일 좌측에 있는 LCK 같은 경우는 스포츠랑 사실상 상관이 없는 일렉트로닉 게임즈를 기반으로 한 e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놀이가 게임으로, 게임이 경기로, 또 경기가 스포츠로 진화하는 과정은 제도화와 표준화로 대표되는 스포티피케이션을 거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틀 속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e스포츠는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 중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게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렉트로닉 게임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스포티파이 하기에 적절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게임들이 스포츠화의 과정을 거쳐서 버추얼 공간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 바로 e스포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전통 스포츠 조직에서는 e스포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적대적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호의적으로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글로벌 트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IOC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IOC가 국제올림픽위원회죠.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제 조직인데 UN 가맹국보다 IOC 가맹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거의 공룡 조직이고 그런데 사실 스포츠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기도 합니다.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런 IOC조차도 최근에는 e스포츠에 굉장히 포용적인 자세를 갖추고 보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2017년부터입니다. 2017년에 제6차 올림픽 서밋 정상회담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e스포츠와 올림픽 정신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e스포츠의 신체성이 과연 스포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놀랍게도 e스포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적 움직임과 그 탁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체성을 인정을 했었고요. 다만 모든 게임이 올림픽과 함께 가기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폭력적인 게임들 그리고 대인 살상을 하는 FPS 게임과 같은 그런 경우는 조금 올림픽 가치와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했었고요. 또 전통 스포츠의 틀 속에서는 아까 전에 인스티튜셔널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 종목별로 그 종목을 관장하는 국제 조직이 있어야 돼요. 지금 카타르 월드컵 하고 있는데 국제 축구 연맹 피파가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별 연맹이 있어야 되는데
e스포츠로 관장하는 그런 글로벌한 연맹이 없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기 바로 직전에 사전 경기로 인텔 익스트림 마스터스라는 유명한 e스포츠 이벤트가 있죠. 토너먼트가 있죠. 그것을 이 포스터에 보신 바와 같이 인텔과 올림픽 오륜 마크를 함께 달고 개최를 한 것입니다. 사실상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IOC가 e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5개월 후에 2018년 7월에는 e스포츠 포럼을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IOC에서 e스포츠 리아선 그룹 ELG라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e스포츠를 우리 올림픽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IOC의 로드맵을 담은 올림픽 아젠다 2020+5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14개의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 14개 중에 9번째 권고사항이 IOC는 올림픽은 비디오 게이밍 커뮤니티와 굉장히 시너지를 추구하면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방향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의 후속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1년 5월 달에 7월 달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를 하는데 도쿄올림픽의 사전 경기로 또 역시 올림픽 버추얼 시리즈 OVS라는 이름으로 버추얼 스포츠 게임 기반의 e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중 2가지만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하나는 버추얼 사이클링 대회고 우측에는 버추얼 모토 레이싱 이벤트입니다. IOC 이외에도 e스포츠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전통 스포츠에서. OCA는 올림픽 카운슬 오브 아시아인데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아시안 게임을 주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OCA는 훨씬 더 의사결정이 가볍고 전격적인데요. 우측에 있는 큰 그림이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 장면이죠. 근데 국가대항전입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고요. 다름 아닌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당시에는 이루어졌던 경기입니다. 따라서 IOC보다 훨씬 더 전향적으로 OCA 같은 경우는 스포츠 기반의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e스포츠 대회를 전격적으로 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왼쪽에 있는 이 신문 기사는 원래는 올해 개최가 됐어야 되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 코로나로 내년으로 연기가 되는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는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리그 오브 레전드도 나가고요. 도타2도 나가고 펍지도 나가고 그렇게 5, 6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e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또 다른 이제 선수들이 금메달 딴 것 같은 이제 거가 되겠죠. 동양에서 아시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양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CGF라는 조직은 Commonwealth Games Federation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은 모르지만 영연방 제국에 있었던 나라들끼리 모여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를 하는데요. 그게 Commonwealth Games입니다. 올해 8월 달에 영국의 버밍엄에서 개최가 됐었는데요.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여기 있는 Commonwealth eSports Championship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CGF도 역시 e스포츠를 끌고 들어와서 이제 끌어안는 그런 모양새인 거고요. 카트라이더 경기 장면이죠. 여기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 리그와 연맹에서도 일렉트로닉 버전, e스포츠 버전의 리그와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일 좌측은 F1 레이싱, 자동차 경주 중에서 제일 유명하죠. FIA라는 이제 조직에서 하고 있는데 F1 e스포츠 시리즈는 이미 한 4, 5년 전부터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고 가운데는 지금 카타르 월드컵 진행되고 있는데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같이 만들죠. EA 스포츠라는 게임사와 함께 그 게임, 축구 게임을 기반으로 한 국가대항전 이벤트입니다. 피파 2 네이션스컵 그리고 피파 2 월드컵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오프라인 실제 전통 스포츠뿐만 아니라 게임 기반의 스포츠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제일 우측은 앞서도 말씀드렸었던 NBA 2K 리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팀에서는 과연 e스포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그리고 특히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를 팔로우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는 이 로고를 아실 텐데, 이게 샬케 04라는 풋볼 클럽 FC 샬케의 로고입니다. 1904년도에 설립된 독일의 스포츠 클럽이고요. 축구팀만 갖고 있는 클럽이 아니라 농구팀도 있고 뭐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팀을 가지고 있는 종합 스포츠 클럽이에요. 전통적인 스포츠 클럽인데 2016년도에 롤 팀을 설립을 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팀을 창립을 해가지고 그 해 연도에 LEC죠. 리그 오브 레전드 유러피언 챔피언십에서 4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재정난으로 그 팀을 그 LEC 그 시드권은 판매를 하고 지금은 독일 내의 로컬 리그에서만 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e스포츠 팀을 가지고 있고 또 지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게임은 스포츠화, 스포티피케이션을 통해서 e스포츠가 되고 또 스포츠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서 상호 시너지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전통 스포츠의 사이드에서도 당연히 e스포츠로의 확장과 포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스포츠는 e스포츠를 통해서 융합하고 또 서로의 이제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럼 제가 제 발전을 마치고요. 또 추후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일상에서 e스포츠라는 말은 많이 접했지만, 그냥 어떤 스포츠의 그냥 하나의 일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의미를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요, Q&A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말씀 주신 네 분의 패널 분들께 질문이 있으시면, 네, 자유롭게, 네. 바로 손을 드셨습니다. 네, 자기 소개와 함께 어떤 분께 어떤 질문을 하실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이머 저널의 노유래 기자라고 합니다. 저 서울대학교 김기한 교수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재미와 놀이의 관점에서 e스포츠와 스포츠를 설명해 주셨고 이게 게임판에서도 사용하는 단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피지컬의 개입에 대해서도 e스포츠와 스포츠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e스포츠라는 거는 사실 리그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e스포츠를 많이 아시니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그 오버워치 컨텐던스 리그나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리그를 굉장히 많이 취재를 다녔었는데 사실 e스포츠의 문제점으로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게 어떤 기업의 소유물을 유저들이 즐기는 것이지 스포츠는 사실 지금 월드컵도 왔지만 축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어떤 국가나 기업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리그 오브 레전드나 다른 게임들, 다른 뭐 FPS나 RTS 같은 경우는 기업이 만든 어떤 제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이 관계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리그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패치라고 하죠. 그 소유하고 있는 게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다 그 기업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 리그를 준비하는 어떤 선수들이나 그 관객들이 거기에 대비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그 문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질문 너무 중요한 포인트 질문해 주셨고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일 수는 없겠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IP 소유자가 있다라는 것이 법률상으로 이제 정의가 아까 전에 게임물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이 경기를 벌여서 승부를 내는 경기 또는 부대 활동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스포츠, 전통적인 스포츠는 게임물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경기를 통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e스포츠는 조금 다른 거죠. 그 매개체가 게임물이 되는 거고 그 게임물에는 IP 홀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차이점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캐주얼하게 혼자서 게이밍을 한다고 해서 그걸 e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텐터스 리그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아마추어 리그가 됐든 프로페셔널한 리그가 됐든 그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토너먼트 리그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는 그게 e스포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e스포츠를 스포츠화해서, 그 게임을 스포츠화해서 e스포츠 리그와 토너먼트를 운영하는 것은 전통 스포츠의 리그와 토너먼트를 운영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운영 방식이 유사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가장 다른 부분의 원인이 되는 것은 IP 홀더가 있기 때문에 그 게임사와 함께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측하는 것은 게임사마다 또 이제 관점이 틀릴 겁니다. e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 IOC라든지 OCA라든지 CGF라든지 그들이 이제 e스포츠를 포용을 하고, 그리고 피파 네이션스컵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게임 사이드에서도 OK를 하고 협업을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하면서 이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진화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아까 이제 올림픽 버추얼 시리즈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태초에는 원래는 2017년도부터 IOC는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지 않으면 안 된다. e스포츠 국제연맹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IESF라는 조직도 있고 GEF라는 조직도 있고 하는데, 사실 IOC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승인하진 않아요. 인정하진 않아요. 자기의 파트너로. 그러면서 이제 e스포츠의 생태계를 보면서, 우리랑 함께 가려고 하니까 특정 e스포츠 연맹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그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스포츠에 해당하는 전통 스포츠 연맹이 있잖아요. 그래서 UCI, 사이클이면 UCI와 또 아까 전에 보여주던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온라인 컴피티션 플랫폼을 갖고 있는 Zwift라는 이제 뭐 플랫폼 회사와 IOC가 직접 연결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IP에 대한 이제 승인의 절차들은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패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은 참여자가 선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관람 스포츠가 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플레잉을 하는 것보다 관람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전통 스포츠를 생각했을 때 실제로 축구를 하시면서 축구를 보시는 분들보다 축구를 보기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프로야구 팬들도 그렇고. 그게 이제 사실은 스포츠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e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스포츠가 됐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어 플레이, 공정 경쟁이 담보되지 않으면 바로 이제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패치라는 것을 이제 할 때 어떤 게임사가 됐든 우리 이제 스펙테이터가 봤을 때 공정하지가 않아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게임은 e스포츠로서의 생명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사에서 e스포츠의 밸류를 두고 그쪽에 가지고 가겠다 함께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에 상응하게 이제 공정한 패치 개발 릴리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전통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승부 조작 사태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뭐 터키 같은 경우에 우리 2002년도에 우리랑 3, 4위전도 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지금 되게 축구가 어려워졌다고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는 거기도 이제 승부 조작 사태들이 있어서 완전 침체됐다라고 그러는데, 전통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런 공정성의 시비가 들어가는 순간 그 스포츠 리그는 존립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